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상승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자율주행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에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들어도록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S&P, 다우, 나스닥, 러셀까지요. 전반적으로는 빠지는 흐름세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프가 초반에는요. 처음에는 뭔가 조금 더 상승해서 출발을 다들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후반부에 다 빠지는 모습 보이죠. 자, 이게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한 가지 뭐 얘기를 하자면 지금 버티모어에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컨테이너선이 지나가다가 그 기둥을 들이받으면서요. 그게 이제 일시에 무너지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뒤에 조금 주가가 여기에 영향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물류에 있어서 결국은 또 이 물건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물가가 또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이제 제한돼서 영향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좀 전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요. 지금 시장이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테슬라 소식도 좀 보면요. 테슬라 주가의 흐름 오늘 좋았습니다. 거의다가 오늘 좀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빅테크들도요. 오늘 테슬라가 178.45를 기록했습니다. 자, 장중에는요, 180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죠.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2.94% 올라서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더 상승, 0.4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요. 이따가 테슬라 우리 살펴볼 때, 소식 살펴볼 때 한번 들여다봅니다. 저 그리고 엔비디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요 926.77을 찍었어요. 자, 엔비디아가 926.77, 어저께 954까지, 950, 60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1,000를 앞두고요. 굉장히 공방전이 심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이제 번 사람들 있죠. 뭐 400%, 600%씩 번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지금 빠졌지만 오늘 뭐 2.56% 빠졌지만 여전히 $926죠. 굉장히 높이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또 다음날 보면 또 오르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주식 분할 얘기가 이제 슬슬 흘러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뭐 주식을 팔고 이런 부분은요. 조금 뭐 절제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900 초반에서 $800로 가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지나치게 관심 쓸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여전히 분위기가 참 좋아요. 워낙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실적이며 또 미래 전망도 밝다 보니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도 보세요. 비트코인도 지금 7만 불이죠. 자, $7만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기도 하지만 내려가지도 않아요. 이따가도 비트코인이 움직임도 우리가 전망도 한번 또 들여다 볼 텐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6만까지 갔던 게 7만까지 올라와서 계속 이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7만 3천, 7만 5천도 금세 뛰어오르는 것이 비트코인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비트코인의 전체 ETF의 플로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 유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여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아래쪽에 초록색 파트가 이게 2024년 오늘 날짜입니다. 3월 26일자로 현재 이 ETF에 얼마만큼 자금이 플러스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요 빨간색이 빠져나간 거고요. 검정색은 순유입이 된 겁니다. ETF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길게 표시해놨죠. 이 부분은요. GBTC 물량이거든요. 계속 물건이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오늘도 $2억 이상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2억 이상 매물을 하고 어저께 3억 5천만 달러 내놨죠. 그리고 그 전날 3월 22일도 1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물량 자체가요. 줄지 않고 굉장해요. 여전히 물량이 많거든요. 그 GBTC 물량이 지금 $2억, 3억, 4억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빠져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에 반해서요. 지금 현재 9개의
ETF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죠.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거의 다 플러스예요. 빠지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다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비트나 이쪽에 그 기록이 안 나온 것도 있죠. 이거 데이터가 이제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거의 플러스로 계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도 이 합친 것보다도 워낙 지금 현재 이 GBTC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시면은 이 피델리티에서 FBTC 쪽에서 2억 7,900만 달러가 들어왔죠.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GBTC 빠져나온 물량보다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현물 ETF의 흐름을 보면요. 새롭게 만들어진 9개의 미국 정부가 허락한 이 ETF는 여전히 자금이 플러스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고요. GBTC는 계속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죠. 이들은 지금 여기 수수료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가졌던 사람들이 뭐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또 회사가 망한 회사들의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요.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미 9개 ETF에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역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현물 ETF, 이 인정된 ETF에 계속 자금이 빠지는 것보단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게 이게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지금 현재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매크로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체 시장 자체가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요, 바로, 연준의 한 멤버죠. 버스틱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요, 올해 금리를 몇 번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조금 더 이전보다도 축소시켜 놨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I'm definitely less confident I was in December. 자, 12월 달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은 조금 더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Definitely less confiden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봤을 때보다 지금 이번에 1월달, 2월달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조금은 덜 공격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Inflation will continue to fall towards a fast 2% target이랍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연준이 목표라는 그 타겟에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확신에 있어서 조금은 내가 이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싱글 레이트 컷이죠. 그러니까 올해 원래 한 2번 정도 혹은 많으면 3번 정도 금리 내리면 좋겠다 그랬고 하반기에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싱글 레이트 컷입니다. 올해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틱 위원은요, 굉장히 비둘기적인 분이거든요. 비둘기적인 분이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아마 금리 인하가 3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런 비둘기적인 분도 올해 한 번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탈리아가요, 이 테슬라와 컨택을 했다,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요, 앞으로 potential truck and van produc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트럭과 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테슬라와 얘기했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도요, 굉장히 반등한 겁니다. 제법 많이 올랐죠. 170 초반에 있던 게 180까지 넘어가는 그런 소식이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은요, 이탈리아의 한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 장관은요, 어떤 걸 담당하고 있냐면 이탈리아에서 Made in Italia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생산 공장들, 뭐 이쪽 전체를 관리하는 장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기업부 장관이야, 뭐 이런 거라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관이 자, 지금 몇 개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굉장히 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진보가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화 중에 진척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굉장히 유력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테슬라의 이 소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아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 테슬라 소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화제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업체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내심 오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워낙 뭐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전기차 또 이 1위 회사가 이 이탈리아에 와주면 좋잖아요. 특히 이 독일 공장에 이미 있는 걸 보면서 이탈리아도 내심 또 욕심을 내지만 내심 독일에 그 모델 Y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 새로운 공장이 온다?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요, 지금 어떤 전략을 쓰냐면, 자, 승용차 공장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밴과 트럭을 만드는 그런 그 공장이 이탈리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탈리아 쪽은요, 단순히 자동차 이 밴이랑 그리고 트럭을 이 이탈리아에도 소위 말해서 서비스 업체나 아니면은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공장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de in Italy, 그러니까 Italy-based facility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직접 세워진 공장입니다. 그 공장들은 electric trucks and van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트럭과 전기 밴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요,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요, 사실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테슬라가 이제 세미트럭을 생산하는데 미국에서만 세미트럭을 생산할 이유는 없거든요. 유럽에서도 세미트럭 공장 하나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유럽에서도 세미트럭들이 트럭이나 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탈리아하고도 긴밀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파격적인 또 제안들을 해준다면 뭐 테슬라도 충분히 이제 나설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 소식이 트럭과 밴 공장을 여기에 세울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와 테슬라가 얘기가 되어졌다는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율주행 소식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 자율주행 이 FSD, 이 12.32 혹은 12.31 버전이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이제 장착이 된다. 이 소식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벌써부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지금 미스터 테슬라라는 분이요, 아래쪽에 벌써 이렇게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Full Self Driving Beta 이 소프트웨어가 버전 12.3.2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세팅이 되는데 위에 빨간색으로 알람 보세요. FSD Beta is officially on the 2024 branch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SD 베타가 이제 공식적으로 2024년 버전에 이제 세팅이 된다는 건데, This means everyone in North America will soon get access to FSD Beta 12.3.2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FSD 베타 12.3.2 버전을요, 직접 이제는 짧게라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가요. 굉장히 좋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부터 주가가 굉장히 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좋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테이크 레이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주 이거는요, 바람직하고요. 딜리버리가 좀 덜 되더라도, 좀 덜 팔리더라도 이런 거는 광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FSD 12.32를 몰아보면 이건 뭐 거의 충격을 받겠죠. 이런 건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스터 테슬라가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f you think of version 12.3.1이라고 합니다. 12.3.1 버전이 awesome,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냥 기다려. Just wait to see version 12.3.2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깔려서 나온다는 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bullish한 겁니다. 아주 좋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자신하지 않습니까? 이 12.3 버전 이번에 정말 좋거든요. 근데 1도 아니고 2 버전은 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완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거 그 이상으로 굉장한 수준이 지금 나오면서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결국 자율주행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곁들였습니다. 자, 샘 커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A humanoid robot is less than a tenth the weight of car. Can the manufacturing ramp in 10 times that of the vehicle? 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졌죠.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이제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인간형 로봇이 자, 이 자동차의 무게보다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죠. 뭐 당연하겠죠. 로봇이 훨씬 가볍겠죠, 자동차보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벼운
나오니까 can the manufacturing ramp 10 times that of vehicle? 그러니까 이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 로봇을 제조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즉 모델 Y나 모델 3처럼 이 자동차보다도 10배는 더 생산 능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가볍고 하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훨씬 더 생산 속도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 10배 정도는 빠르지 않겠냐고 질문 던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 하나 보세요. The constraint. 다만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소위 로봇을 생산하는데 문제는 going to be software capability, not manufacturing capability. 그러니까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데서는 테슬라가 잘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작동시킬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요. 또 답을 해줬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도움 되거든요. 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Complexity per unit mass is much higher with the human and robot. 자, 지금 이 로봇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봇을 만들 때에 그 복잡함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자동차보다도 로봇에 또 만들 때에 로봇은 기존에 없는 것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로봇은 또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데서의 그 복잡한 문제는 당연히 로봇을 만들 때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형 로봇을 만들 때 훨씬 더 섬세하고 디테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플하지만 않다.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하겠죠. 자, 그리고 또 손가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디테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복잡함도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but still I think it ends up costing less than a half of a car.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보다도 반값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죠. 로봇이 자동차의 반값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혁명적이죠. 지금 자동차보다도 로봇이 반값도 안 된다, 자동차에? 그럼 지금 자동차가 한 4만 불, 5만 불이라고 봤을 때에 2만 달러대에도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3만 달러라고 봤을 때에 15,000달러도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훨씬 더 가격이 자동차보다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로봇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도 굉장히 사실 불리시한 거죠.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 로봇이 나오면 더 저렴하게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다른 회사도 그렇고 많은 곳에도 수출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생산하고 대량 생산할 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테슬라에게는 미래가 굉장히 또 로봇 산업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지금 이 LA 정교수 TV 채널이요. 지금 이 멤버십도 그렇고, 이 긴 영상을 올릴 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가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지금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광고를 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짧은 영상은요. 이쪽에서 좀 이렇게 또 시간이 생각보다 안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에도 계속 원래 있는 구독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란이 있겠지만요.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 기대하고 있으니까 조금 인내하시면서 계속 우리 테슬라 응원하면서 계속 같이 장기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수TV였습니다.